신홍생, 야, 그래도 백신을 3번 다 맞았죠? 야, 3번. 3번 맞고. 네번 맞아야 돼. 4번은 또 나와서 테레비에. 예, 한 번 더 맞으실 거요? 4차 맞아요. 4차 맞아요. 4차. 그러니까 4차 언제 맞아요? 몰라요. 예, 아니, 예. 작년 12월 달 맞아요. 3차를. 응? 작년 12월 달에 3차 4차 맞았다고요? 압류가 맞고 지금. 맞아만 그게 고민 안 하고, 그냥 4차 접종 산다 그래도 테레비에. 예. 그래서 지금 4차 접종을 한다 하지만은 작년 12월 달에 보니까 원래 예산은요, 추경 예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내년에 쓸 예산을 미리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잖아요. 몰라요. 아이고, 또 공무원인데도 모르신다고 하는구나. 못 들었어.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도 알겠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달에 원래 22년도에 야, 그 코로나 백신 접종 예산으로 1조 5천억인가 6천억 원을 책정해 놨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 실시간으로 그걸 반영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도 백신을 뭐 해야 된다고? 그 백신에 대한 예산은 집행해야 된다는 거지. 못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코로나가 괜찮아지면은 코로나가 끝나면은 백신은 폐기하든가 아니면은 그 백신에 대한 예산을 야, 다른 데로 야, 전용을 하든가 돌려야지. 돌려야 되는데 근데 뭐 저도 이렇게 학교에 교수로 있어 봤지만은 어떤 예산이 딱 그 목록으로 집행이 딱 책정돼 있으면은 그쪽으로 돈을 안 쓰면은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 예, 그 전용을 못 하게 돼 못 있어. 돌려요. 예, 못 돌리게 돼 있으니까. 법에.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있어. 모르지만은 아니 그 한숨 돌렸어야 예산을 그래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을 몇십 년 하셨다고? 30년. 30년 하신 30년.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지는 아니 그 나누면 난 돌렸어야 돈이 그거에 정정 예산이 꼬무고 가는데 묻고라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 생각은 그래. 제가 한의사 입장에서는 백신을 맞아서 좋으면은 해가 될 거 없다. 좋으면은 배부르면은 맞아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 예, 부작용이 있잖아요. 저 죽는데 그러니까 이상 반응으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야. 또 저희 선배도 어떤 분은 뭐 죽다 살아났다고 그러고 3주나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고 한의사인데도 그런 얘기를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코로나라는 시대의 상황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허비했다. 왜 허비했다라고 그렇지. 하냐면은 그 K방역이라는 이름이 결국은 뭐예요? 코로나를 뭐 한다? 봉쇄하고 차단하고 봉쇄죠, 봉쇄가 돼. 격리하고 그 다음에 확진자를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그들을 보호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일반인들한테는 걸리지 않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 지금 우리 신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어떻게 봉쇄가 되냐? 바람을 어떻게 막냐? 지금도 바람이 술술 들어오네. 안 되지, 그 막았어. 예. 아무리 이게 뭐 테이프로 붙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 의미 속에서는 이제 K 방역의 성과를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치사율이라든지 치명률은 떨어지지 많지만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망자가 적지 않느냐라고 위안을 삼지만은 아이, 사망자는 말이 나오지 말아야 돼. 사망자라는 말이. 예. 사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나정도 해야지, 그래. 예. 그 맞고 죽고 그래, 그 문거하더라, 그래. 그렇죠. 여기서는 안 맞다는 판단이야, 여기서는. 그러네. 뭐, 데모하고 뭐, 예. 나는데. 안 맞겠다 그러고 있죠. 야, 그렇게 따지면 야, 안녕하세요. 덴마크 모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순종적인 거지. 조직 문화에 야, 그래도 잘 협조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또 내지는 그런데 협조하지 않았다가는 왕따 당하고 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서울이나 또는 직장 생활, 조직 생활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강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예. 결국은 자기가 의사가 하는 건지 그 민주주의. 예. 뭐 하는 민주주의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도 뭐 다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마스크를 써야겠지만은 넓은 지역, 넓은 공간, 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야외 생활하는 이런 공간 속에서는 그래도 또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마스크를 안 쓰면 뭐 해요? 눈총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뭐라 하지? 예, 뭐라 하지. 근데 우리가 마스크를 왜 쓸까? 마스크는 누굴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뒤에 서는데 예. 남한테 전파 안 되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뭐 백신을 맞아도 전파되고 내지는 바람이 뭐 아무리 봉쇄하고 차단한다 해도 바람이 들어오는 건 들어오잖아요. 못하잖아 그걸. 예. 그러니까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는 백신 안 맞나 데모하다니 데모한다고. 데모하죠, 그죠? 근데 데모한다 하지만 데모해도 안 나오잖아. 우리나라의 TV에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우리 한인에 오셨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뭐 알아요. 예, 미국에 따님 만나러 갔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백신도 안 맞고 마스크도 안 쓰고 야. 그렇대. 바이든 대통령만 아주 막 그렇게 강제하고 대부분의 주지사들은 반대한다는데 왜 또 우리나라만 이렇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딱 오르가잖아. 응? 환자가 딱 많아져요. 음. 줄어야 되는데. 왜 많아질까요? 환자가 백신도 많이 맞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백신 그러니까 접종률로 내 따지면 생각은 백신 맞고 분단 생기니까 안 맞아야지. 안 맞으려고 그래요? 안 사람들이? 맞아야 죽지. 예. 아무나 코로나 걸리면 죽은데지 뭐 돈 있어? 예. 어디로 죽어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에서는 이제 한의사니까 일반인이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제가 일반인이면은 코로나에 대한 뭐예요? TV나 또는 정부 방역 당국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불안하니까 야 백신 안 맞으면 진짜 죽는갑다. 혼자는 하나 박상 때문에 예. 또 우리가 순전히 생각하는 게 그렇죠. 생각이 다르죠. 그럼 그러니까 그 의미는 결국은 자기가 살아온 환경 또는 그런 경험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창규는 어떻든 간에 뭐예요? 한의사잖아요. 뭐 우리 신선생님이 저를 한의학 박사다 뭐다 하지만은 한방내과 전문이고 중풍은 박사인데 네, 중풍이나 중풍의 박사라는 의미는 중풍의 전문이라는 거는 중풍 환자분들이 마지막에는 다 뭘로 돌아가시냐면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셔요. 폐렴이나 또는 그 폐렴의 시작이 뭐예요? 감기라고 기침, 콧물, 재채기, 발열 이런 증상으로 생기는 기관지 그렇죠. 기관지 심장이야 기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관지와 기관지. 폐라고 하지만은 폐만의 문제가 아니고 폐가 약하다는 의미 속에서는 심장도 약하고 허파 하파 심장 배가 하파냐 심장도 약하고 간도 약하고 위장도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지. 그러니까 자꾸 일반인들은 우리가 보면은 방역 당국도 그렇고 이거는 전염병이다. 전염병 중에서도 일종 전염병이다. 뭐가 코로나가 일종 일종. 그러니까 세네 세다 이거지. 센 전염병이다. 단순한 감기나 몸살이나 독감하고 비견한 바가 아니다. 예. 실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K 방역을 잘해서 그나마 이렇게 되는 거지. 확 풀어놨다가는 진짜 떼죽음 난다. 내지는 뭐 다 죽어.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다른 거지. 그거는 양의사들이나 감염병 전문의사들은 그렇게 보지만은 저는 한의사고 또 한의사라는 의미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모든 한의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연주의에 가깝다. 또 어디에 가깝냐면 자유주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 화, 수장, 음양, 오행이라는 이런 자연의 변화가 결국은 치료다. 코로나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막 생기는 게 아니다.
풍토병이든 어떤 예를 들면 산불이든 어떤 기근이나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나타나는 것은 다 그럴 만한 환경의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인체 파동 원리에서 말하는 균형이에요. 밸런스라고.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어떻게 돼요? 끼우통하잖아. 예, 그 끼우통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인 거지. 아, 예를 들면은 산불이 왜 났어요? 지금은 산불이 안 난다고. 산불 감시원이 갑자기 대거 충원이 돼가지고 산불이 선제적으로 예방이 되는 게 아니고 하면 어떻게 돼? 몇 주 전부터 계속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봄비도 내리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대지가 촉촉해졌잖아요. 그래서 산불이 안 나타나는 거지. 산불이 그렇게 극심하게 동해, 울진, 삼척, 강릉에 산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단표지야. 예,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계속된 상태에서 겨울인데도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작용에 대한 반작용 또는 그 반응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런 가뭄이라든가 또 내지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현상에 의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관리한다, 치료한다 하더라도 한계성은 가진다. 결국은 시간이 해결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코로나가 무서운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하냐면요. 약으로 대응해요. 또 내지는 그러니까 그뭔 약이라는 그 약이 뭐냐면은 잘 가세요. 어떤 사람들은 백신이라고 해. 약이 만약에 돼막 아무나 막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약이 없어요. 현재는 나도 못 들어봤어. 예, 못 들어보는데도 자꾸 뭐예요? TV나 매스컴에서는 무슨 뭐가 나왔다고 그러죠. 저도 외우지도 못하겠다. 미국에서 수입했다고, 직수입했다고. 우리 미국에서 수입하고 하면은 또 좋잖아. 막 좋은 거라고 알지. 일제나 미제 하면은 2, 3만 분이가 뭐. 예, 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이 실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효과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요? 그 약을 먹으면은 낫겠다. 백신을 맞으면은 맞겠다. 낫겠다라고 하는 페이스라고 그래. 믿음, 확신, 자기 체면이 결국은 뭐라고요? 백신이 효과를 내는 거라고. 또 내지는 결국은 코로나가 무섭느냐, 백신이 무섭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예를 들면 백신이 무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창기 원장 같은 경우는 나 코로나 걸릴래요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안 걸리고 싶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비바람을 피할 수가 없다면은 비바람을 잘 가셔요. 비바람을 맞아야 되겠다면은 정영웅 사모님은 코로나 걸릴 거예요? 백신 맞아 아플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코로나를 걸리든 코로나 안 걸려야죠. 그럼 백신 맞아서 고생할래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도 안 아파요. 경증이나 무증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아도 멀쩡해. 네, 안 아파요.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뭐 하다고? 그렇지, 다 똑같지가 않다고. 다 틀리지. 다만 그거는 경험해 봐야 아는 거겠지만은 그래도 어떻다고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백신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 죽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선택 사항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장님 백신 맞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코로나 안 걸린다면 백신 맞을 필요 없지. 또 내지는 뭐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안 죽는다면은 백신 안 맞아도 되지. 하지만은 백신을 맞는다는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코로나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백신으로서 코로나를 해결하는 거라고. 와도 약하게 오겠지. 백신 맞은 사람. 그렇게 얘기해야지. 예. 백신을 접종하거나 백신을 강요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약을 먹으면은 백신만 맞으면은 뭐 하겠다고? 절대로 코로나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맞아. 그래야 맞을 테니까.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요. 예방 접종을 해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맞겠어요? 안 맞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모든 예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광고 홍보비가 있어요. 광고 홍보비가 뭐라고? 백신이 효과 있으면 홍보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백신만 주면 되지.
그런데도 뭐라고요? 이 백신을 맞으면은 부작용도 없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절대로 안 걸리고요. 또 걸려도 위중증으로 안 빠져요. 이런 말을 자꾸 어떻게 돼요? 언론이나 신문이나 매스컴이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떠든다고. 그러니까 다 맞죠. 그렇죠. 장사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 이렇게 딱 얘기하면 또 너무 속물했다. 또 내지는 너무 천박해 보인다라고 하겠지만은 한 번에 결국은 저도 30 몇 년, 5년 동안 한의학을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코로나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장사 노름이다. 돈벌이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지. 전혀 아니다라고 맞아, 얘기할 수도 맞아. 없다는 거지. 왜 사람들이 자꾸 PCR 검사니 RAT니 신속항원 검사니 자가 진단 키트니 해요? 그것도 한두 번 더 하는 것도 아니야. 한 대여섯 번 하더라고. 왜? 이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이래. 그러니까 또 음성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이게 이게 확실한 게 아니고 뭐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양성으로 나타날 때까지 검사를 해. 근데 이 검사를 왜 하느냐는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그런 신속 항원 검사라든지 PCR 검사라든지 PCR을 뭐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한 거라고. 그런 검사를 자꾸 하는 이유는 자꾸 하면 누가 돈 벌어요? 누가 돈 벌어? 그 PCR 검사를 하는 회사가 돈 번다고. 나라가 뭐지 뭐. 나라도 또 뭔가 그 뭐든지 예산을 집행한 입장에서는 뭔가 팥고물이 떨어지지도 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몰라. 난 공무원을 안 해봐가지고. 어떻든 떨어지겠죠. 예 그런 그쵸 뭐든지 콩고물 하다 보면은 들다 보면 어떻게 돼 부스러기는 떨어지더라고. 그걸 누가 주워 먹느냐 안 주워 먹느냐의 차이지만은 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결론은 내려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 또 가셔야 되니까 네,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왜 하냐 내 같으면 안 할 텐데 그리고 내지는 그걸 왜 자꾸 전염병이라는 말로 자꾸 겁을 줄까 또 내지는 그냥 그래 이 약을 먹지. 약을 먹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증상만 가지고는요 이 사람이 감기 몸살인지 예를 들면 코로나인지 오미크론인지 델타인지 감마인지가 모르겠어. 또 실질적으로 이 증상은 오미크론인데 하는데 또 뭐 PCR 검사나 해보면은 뭐래요? 음성이래. 원장님 제가 오미크론인 줄 알았더니만 멀쩡해요. 또 내지는 멀쩡한데 괜찮은데 하니까 또 뭐예요? 원장님 제가 오미크론이에요. 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결국은 사람마다 체질마다 개체적인 특이성이 있다는 거지. 그래요. 예. 다 틀리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코로나 걸려 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코로나 걸려 죽으란 법은 없다. 또 내지는 어떤 사람이 백신을 맞아 이상 반응을 보이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내지는 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도 아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확률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코로나나 백신이나 예를 들면은 어떤 무엇이나 마스크나 다 뭐예요?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 부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다만 그거를 우리가 뭐예요? 조직 생활을 이유로 전체를 이유로 개인의 소수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는 거지. 다만 전제는 뭐예요? 대한민국은 무슨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된다. 내지는 서양의학이 양의학이 옳다 하더라도 한의사들의 또 남창규 한의사의 생각이나 관점도 뭐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 또 내지는 그 남창규 한의사의 개인의 판단도 존중해 줄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뭐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 생각을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자연주의, 음양, 오행 이런 변화를 또는 균형을 이 세상에 온팡 다 저도 강요하고 싶지만은 제가 광고 홍보비라도 돈이 많다면 들여서라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남창규 한의원에 오시는 고객분들만큼은 제 생각들을 그래도 또 존중하니까 오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심해서 오지 마. 심하는 말아와. 예, 그러니까 그래서 원장님 주사 아니 맞았어요? 나가서 저는 백신을 안 맞았죠. 예. 예. 그 말의 의미는 남창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코로나도 안 무섭고 백신도 안 무서워요. 또 아니 백신은 무섭지. 백신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왜? 안 맞다는 얘기 하지 말아요. 왜요? 안 맞았으니까 안 맞았다고 하지. 또 에이. 물어보잖아.
내가 또 동네방네 떠들면서 난 백신 안 맞았어요. 완장 차진 않겠지만은 또 물어봤는데 또 원장이 백신 맞았지 했는데 또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사이에 정영옥 사모님하고 그럼 딴 데 가서 안 할게요. 아니 물어보는 물어도 이따 묻까? 왜 묻느냐고 그래 두번 아, 물으라고. 왜 물으세요? 그럼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음에 그렇게 왜 할게요. 묻느냐고 말해요. 예. 아 나이 맞든 맞으면 당연히 왜 묻느냐고. 그러잖아. 제가 또 신홍 선생님만큼 좀 인생을 좀 덜 살아가지고 또 그런 처세술이 좀 부족하네. 참. 그러니까 자기가 본 세상으로 세상을 보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래도 한 인생 저래도 한 인생이다. 남창규 한의사의 관점에서는 코로나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예요? 감기고 몸살이다.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감기 몸살의 증상이요. 코로나의 증상이 오미크론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울증으로도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식욕부진으로도 나타나고 매사 무기력해져. 살 맛이 안 나. 이런 게 뭐예요? 결국은 뭐라고? 마음의 병이라고. 어떻게 오미크론의 후유증이 이런 우울증까지도 나타나요? 근데 그거는 오미크론만 그런 게 아니다. 오미크론은 뭐래요? 코로나지 뭐. 코로나를 자꾸 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온 거는 코비드19고 2022년 3월 달에 지금 유행하는 거는 뭐라고? 코비드 22를 뭐라고 한다고? 오미크론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그냥 코비드라고 하면 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면 되는데 코로나 하면 어떻게 돼? 이제 식상해져. 이제는 지루해진다고. 익숙해져.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자꾸 이래 바꾸고 경각심을 안 가지게 되니까 경각심을 가꾸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변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변이라고 하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조금 쫄잖아. 쫄게 만들려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하나의 치우침에 대한 해결책은 또 뭐예요? 또 다른 치우침을 만드는 거야. 코로나로 치우쳐지면 어떻게 어느 순간은 또 어떻게 돼요? 또 익숙해지니까 또 어떻게 돼? 새로운 낯선 환경 그거를 뭐라고요? 오미크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또 내지는 백신이 효과가 예를 들면 없으니까 또 뭐라 해요? 또 다른 백신을 뭐예요? 얘기해서 지난번 지나간 백신은 안 들어도 새로 나온 백신은 또는 내지는 저쪽 제약회사 백신은 효과가 없어도 이쪽 백신 회사 거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뭐예요? 선동하는 거지. 선전하는 거고 또 좋게 얘기하면 PR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있는 잘 가셔요. 방식인 거고 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뭐예요? 약이 없다고 하지만은 약은 결국 뭐가 약이냐? 예를 들면 코로나에 대한 약이 백신이고 마스크듯이 또 다른 뭔가의 다른 걸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다. 내가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 어떻게 돼요? 머리가 원인이 아니고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문제예요. 허리가 더 원인이어서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에다 관심을 돌리는 거지.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불안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침이나 한약이나 약침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관심을 돌리는 거다. 약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뭐예요? 관심 돌리는 거지. 또 내지는 여러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돼요? 완화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장님 이러다가 내 암 걸리면 어떻게 해요? 중풍 걸리면 어떻게 해요?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창규 한의원에 오는 동안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원장님 정말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이렇게 또 물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절대라는 말은 못 써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사모님이 남창규 한의원에 침 한 번도 안 맞고 약도 안 먹고 그렇게 살았을 때라고 비교한다면은 남창규 한의원에 와서 침도 맞고 약도 맞고 열심히 다닌다면은 뭐예요? 똑같을까 다를까? 틀리지. 다르겠지.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예요? 그게 지금 침 맞아가지고 약 먹어가지고 남창규 한의원 자주 와서 손해 볼까요? 돈은 좀 나가겠다. 대신 내가 뭔가 상대한테 준다는 의미 속에서는 작용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상대로부터 뭔가 또 나한테 이익을 준다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뭐를 얻는다? 건강을 얻는다. 그렇지요. 내가 상대한테 인사를 하고 상대로부터 뭘 받아요? 아이고 인사 하나 바르대 참. 이해되지요? 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주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줄 생각을 해라.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걸 뺏긴다, 잃어버린다라고 하지만은 뺏기는 게 아니에요. 뺏기는 사람한테는 뭐에 손해다. 하지만은 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적선이라고 하잖아요. 적선이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라고.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선을 쌓는다고 그래. 그 선을 쌓는 것은 누구한테 쌓는 거예요? 내한테, 내 가족한테, 나한테 이문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고 내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 어떻게 돼요? 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하지만은 그 아픔이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이문이 남는다고. 결국은 아파봐야지 뭐예요? 정신을 차려요. 아파봐야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맞아. 비바람에 대해서 내가 맷집이 생긴다고. 백신만이 맷집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백신을 맞고 맷집을 키우는 게, 내성을 키우는 게 그냥 하나도 안 아프게 이게 이런 건 없다고. 다만 그거를 백신을 맞히고 싶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줘야 돼요? 불안감을 주면은 안 맞을 테니까 안 아파요 하고 겁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침 맞거나 주사 놓을 때 어떻게 돼요? 엉덩이 주사 놓을 때 어디다 해? 뒤통수 딱 때린다고. 내지는 이쪽 오른쪽 엉덩이에다 주사 놓을 때 어디를 때려요? 아이고 이럴 때 오른쪽에다 엉덩이에다가 주사 놓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딴 데 정신 팔리게 하는 거라고. 그래 통증을 못 느끼게. 그렇지. 잊어버리게 하는 거지. 절대로 못 느끼는 건 아니에요. 느끼지만은 상대적으로 덜 느끼게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착각 노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원장님 난 왜 건망증이 심해요? 이게 치매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은 건망이나 치매를 감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는 전문가의 몫인 거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왜 망각을 하게 될까? 왜 기억을 잊어버릴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의 용량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동차가 25톤 덤프 트럭이 담은 25톤만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지만은 1톤 트럭이면 어떻게 돼요? 1톤 트럭이 25톤 트럭 했던 과적돼 가지고 다 뻥거나 이제죠? 벌써 내려앉는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매나 건망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용량이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이제는 25톤 트럭에서 1톤 트럭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1톤 트럭에 실을 만큼의 용량만을 감당해야 돼. 그 감당하는 방법은 뭐라고? 덜어내는 거라고. 채우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는 거라고. 그게 뭐라고요? 건망증이라고. 망각이라고. 좀 저걸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기억 상실이고 치매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원장님 그게 어떻게 좋은 거예요 하겠지만은 결국은 1톤 트럭에는 뭐다고? 1톤이 딱 적당한 용량이라고. 과적에.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 젊을 때를 우리 기준점으로 삼고 뭐예요? 내가 젊을 때는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왕년에는 재벌이었는데 이렇게 따져. 자꾸 과거를 가지고 과거에 집착되고 매몰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돼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말은 잘해. 남창기 원장이 같은. 근데 말 따로 행동 따로니까 문제지만은 그래도 말이라도 앞서야지 내 행동에 말을 맞출 거냐. 하지만 또 말을 앞세워서 내 행동을 어떻게 돼요? 저기로 끌어올리는 거지. 이게 치료라고. 이게 인체파동 원리의 시소 균형놀이라고요. 잘 들었죠? 이제 밥 먹어야 돼. 저도 이제 축났어. 에너지가 배터리가 방전됐으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이 박수가 뭐예요? 저희 에너지의 보충이고 배터리고. 자,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받기.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받기였습니다. 네.